2026년 3월 9일, 단 하루 만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터질 거라는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에 태워버렸던 바로 그날이죠. 오늘 이 혼돈의 하류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부터 바로 던져볼게요. 아니, 상식적으로 모두가 공포에 떨어야 정상인 바로 그날 어떻게 시장은 반대로 미친 듯이 치솟는 이런 기현상을 보였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하루를 제대로 한번 뜯어보려면요, 이런 순서로 가야 합니다. 먼저 새벽에 공포를 몰고 온 오일 쇼크부터 시작해서요, 시장 분위기를 180도 뒤집어버린 결정적 한마디, 그리고 그 결과 미국과 유럽 시장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어서 빅테크가 어떻게 새로운 피난처가 됐는지, 또 전 세계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한 다음에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뭔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오일 쇼크와 시장의 공포. 그날 아침, 세계는 중동에서 터진 전쟁 소식과 함께 잠에서 깼는데요. 이 소식은 금융시장에 그야말로 즉각적인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모든 공포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장중에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아 버린 거예요. 2022년 이후 처음 보는 이 가격은 그 자체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울리는 아주 시끄러운 경보음이었습니다. 유가가 120달러를 딱 찍는 순간 투자자들 머릿속에 큰일 났다 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건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는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 그 1970년도 오일 쇼크의 악몽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순식간에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이 공포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진원지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여기에 맞서서 이란이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막아버리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혈관을 틀어막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자, 두 번째 파트, 대통령의 한마디입니다. 그렇게 완전 절망으로 치닫던 시장 분위기가요, 정말 몇 시간 만에 말 그대로 80도 확 뒤집히면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장을 구한 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전쟁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전쟁 길게 안 끊는다, 단기전으로 끝낸다, 이런 강력한 신호였죠. 이 말 한마디가 투자 심리를 순식간에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그 효과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가 하루 만에 무려 13%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빠르고 또 효과적으로 잠재웠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G7 국가들이 우리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석유 같이 좀 풀자 하고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은 유가를 다시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회복세에 힘을 더 실어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두 개의 시장 이야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똑같은 글로벌 위기를 겪었는데 미국과 유럽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0.83% 오르면서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랠리를 펼쳤는데 반대로 유럽의 스톡스 50 지수는 0.61% 하락하면서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잔치를 벌이고 다른 한쪽은 초상집 분위기였던 거죠. 아니,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유럽의 에너지 취약성. 당장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에 최대 40%까지 폭등하면서 경제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거든요. 미국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에너지 쇼크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빅테크라는 피난처. 이제 시선을 시장 내부로 한번 돌려보죠.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기술주들이 아주 재미있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세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무려 1.38%나 오르면서 다른 지수들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산업들이 빌빌거릴 때 기술 섹터 혼자 독주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빅테크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성장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친 폭풍우 속에서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빅테크가 피난처가 됐을까요? 여기엔 아주 명확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경제가 아무리 흔들려도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끄덕없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특히 AI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수요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될 거라는 확신. 바로 이것 때문에 불확실한 시장에서 돈을 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빅테크가 선택된 겁니다. 자, 5번째, 글로벌 자금의 흐름입니다. 이 충격파가 주식시장에서만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서 통화와 채권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에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험하다 싶으니까 돈이 전부 어디로 몰렸겠어요? 그렇죠. 국룰의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로 전부 몰려들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유로나 에너지 수입의 87%를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 엔화, 가치는 그냥 곤두박질 쳤죠. 전형적인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금입니다. 보통 전쟁 같은 위기가 터지면 다들 금부터 찾잖아요. 근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금 대신 미국 달러로 몰려가면서 금값은 오히려 떨어졌죠. 이거 안전자산의 왕좌가 흔들리는 신호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채권 시장은 한술 더 떠서 아주 복잡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데 시장이 2가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2년 만기 같은 단기 채권 수익률은 급등했는데 이건 당장 물가 오르는 게 걱정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30년 만기 같은 장기 채권 수익률은 떨어졌는데 이건 앞으로 경제가 망가질까 봐 걱정된다는 신호입니다. 단기적인 공포와 장기적인 불안을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정신없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뭘 배웠을까요? 이 격동의 하루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적인 사건 하나가 시장 전체를 순식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위기의 순간에 빅테크가 새로운 종류의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찾는 최종 피난처는 여전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미국 달러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에너지 공급망이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전통의 안전자산인 금이 힘을 못 쓰고 빅테크가 새로운 피난처로 떠오르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럼 다가올 다음 위기에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새로운 금으로 여기게 될까요?